Max is good. Max is my son. I sunned Max when we fought, and I'm going to do so again. He's gotten a lot better since you last fought. Would you not agree? I don't think so. 정말 오랜만에 복귀죠. 벌써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챈들러전을 앞두고 복귀를 절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돌아온 걸 보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참 유연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챈들러가 대표적인 예시로 몇 년 만에 복귀하는 한때의 컨텐더에게 좋은 기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굳이 나이로 따지면 게이츠랑 비슷하긴 해도 맥그리거는 마지막 경기가 포이리의 3차전 딱 5년이 지났죠. 5년 전이면 그해 경기가 얀 블라코비치와 아데사냐의 슈퍼파이트, 페트리안의 반칙 타이틀 패배, 은가누 미오치치 2차전, 코리안 좀비와 데니게, 우스만 번스전, 마스비달 2차전, 코빙턴 2차전, 마카체프가 아직도 티아고 모이세스를 상대할 때고 토니 퍼거슨은 아직 3연패밖에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래된 것도 오래된 건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우스만에게는 엄청 바쁜 해였고 아직도 탑 컨텐더인 게 대단한 것 같네요. 뭐 아무튼 진짜 오래전입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좋은 기량을 기대하기가 어렵죠. 나이가 먹어가면 떨어지는 스피드나 반사신경 이런 걸 다 떠나서 체력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 그나마 웰터급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한방 파워는 있다고 치더라도 2라운드 중반을 넘긴 후엔 그냥 지쳐서 몸을 가누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안 좋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도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만약 맥그리거가 이긴다면 바로 다시 우리 형이 되는 거죠. 맥스 할로웨이도 최근에 아주 무기력하게 BMF 타이틀을 뺏기면서 많은 팬들을 허무하게 했습니다. 보면 얘도 평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반복하는 느낌인데 케이터와 야이르를 잡으면서 역시 맥스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볼카노프스키 3차전에선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저스틴 게이츠를 잡고 BMF를 얻고 나서는 토프리아에게 넉아웃을, 2차전에서 포이리에를 잡으면서 라이트급에서 토프리아와 다시 붙어라 얘기가 나왔다가 최근에 다시 올리베이라에게 패배하며 사루키아니면 죽었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다시 올라갈 차례이긴 하죠. 컨텐더십의 시각에선 아주 머리가 아픈 경기는 맞습니다. 만약 맥그리거가 이겼을 경우 원칙에는 어긋나더라도 바로 타이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카체프는 패스할 가능성이 많은데 당연히 사루키안에겐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라이트급이 아니라 캐치웨이스로 붙어도 타이틀전을 할 수 있을 만큼 입지가 있기 때문에 게이츠는 웃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할로웨이가 이겨도 게이츠에게는 좋습니다. 사루키안보단 올리베이라가, 그리고 올리베이라보단 할로웨이가 더 쉬운 상대이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올리베이라와 사루키안의 2차전이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프라임 코너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게이츠나 할로웨이를 상대로 상성은 받아주는 스타일이라서 특히나 3라운드 경기일 경우 코너가 이길 확률이 많을 것 같고 할로웨이도 스타일상 거리 싸움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프라임 코너라는 가정이죠. 지금은 솔직히 챈들러와의 매치업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미 4월에 다음 경기가 계획됐고 사인까지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이클 챈들러의 입장에선 맥그리거의 패배에 우주의 기운을 담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테크니컬한 분석을 할 게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차전을 먼저 보고 그나마 최근인 포이리에전을 봐야 할 것 같은데 1차전은 2013년, 그러니까 13년 전이죠. 그 이후로 26개의 경기를 치르면서 맥스는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됐다고 보는 게 맞고 웰터급에서 붙기 때문에 경기는 비슷한 그림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페더급 시절의 맥그리거는 킥의 활용이 아주 많은 선수였습니다. 경기를 킥으로 오픈하는 경우가 많았죠. 오블릭킥, 사이드킥, 휠킥과 훅킥, 그리고 크로스하이까지. 페더급에선 푸더크도 굉장히 가벼웠고 거리 조절은 앞손과 다양한 킥의 조합으로 잘 해줬는데 특히나 할로웨이전에선 2라운드에 부상이 있기 전까지 킥 볼륨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페더급 시절의 맥그리거는 이런 식의 가볍고 날카로운 움직임이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라이트급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킥을 잘 활용해줄 수 있는 가벼운 푸더크는 점점 줄었고 대신 볼륨을 낮추면서 가라테를 접목했던 기존의 스타일보단 벅싱 스킬에 더 중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합입전이야 킥을 내는 게 당연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포이리의 2차전에선 앞발의 중심을 많이 놓다가 카프킥에 무너졌고 3차전에선 벅싱에 취했다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경기 시작부터 1차전에서 했던 것처럼 휠킥을, 스탠스는 예전과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고 왔지만 그냥 포이리에가 더 강했고 부상과 크게 상관없이 어쨌든 졌을 것 같습니다. 사실 포이리의 1차전도 맥그리거의 훅이 포이리의 머리 뒤에 살짝 스치면서 경기가 일찍 끝났는데 그것마저도 실력이라 친다면 이후로 성실하게 훈련을 하며 커리어를 지속한 선수와 경쟁을 내려놓고 방탕한 선수를 한 선수의 복귀라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는 코케인도 끊고 종교에 기대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번에도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접근은 스위치킥을 내고 난 후에 붙어서 가둬주는 겁니다. 최근 할로웨이의 몸을 보면 아주 커지긴 했지만 프레임과 완력에서는 본인이 웰터급을 원했기 때문에 그래도 맥그리거가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언더훅을 팔 수만 있다면 세로니전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깨로 쳐주면서 데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또 1차전에서는 할로웨이의 파워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나왔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평상시보다 앞손을 주고 바로 투로 따라붙는 맥그리거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스트레이트 컨비네이션을 아주 많이 사용했기 때문인데 너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을 정도로 원투로 밀고 들어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맥그리거가 앞손 컨트롤을 잘 해줬고 할로웨이의 스타일상 슬립으로 피한 후에 퍼켓 안에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이런 식의 공격은 맥그리거의 뒷손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효율 자체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웰터급에서의 스피드, 또 할로웨이가 치고 빠지는 감각이 그때와는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1차전처럼 너무 대놓고 뒷손을 많이 던지다 보면 오히려 사각을 잡히거나 지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접근은 거리가 있을 때 내는 어퍼 컨비네이션이죠. 평상시에도 맥그리거가 잘 내는 공격이긴 합니다. 조합은 두 가지, 먼저 앞손을 밑에서부터 주고 난 후에 상대가 빠질 때 뒷손으로, 아니면 먼저 뒷손 스트레이트를 낸 후에 길게 앞손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두 번째는 포이리에전을 보면 계속 체크에 당하기도 하고 결국은 앞면을 내줘야 하기 때문에 별로 좋은 옵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가 더 잘 먹혔죠. 하지만 여기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1차전에선 다양한 킥과 앞손 컨트롤을 시작으로 자신의 정면에 할로웨이를 잘 가둬줬다면 이제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맥그리거의 킥 얘기로 시작했냐면 전성기 맥그리거는 뒷손 스트레이트를 셋업하기 위해서 킥과 길게 뻗은 앞손 그리고 잽으로 상대를 정면에 잘 가둬줬고 케이지에 몰고 난 다음에 크로스하이를 통해 왼쪽으로 빠지게 강요하는 스킬이 정말 좋은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첫 번째, 거리 조절은 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죠. 하지만 이젠 나이도 있고 너무 오래 쉬어서 오블릭킥이나 칩킥 이런 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체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킥을 내기가 어렵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2라운드 중반 안에는 무조건 피니쉬를 내야 하는 경기에 킥이 없다면 할로웨이의 푸더크를 잡아놓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애매한 킥을 냈을 때 타이밍을 잡고 할로웨이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2라운드에는 오히려 킥캐치로 맥그리거가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무리 오래 쉬었다고 해도 앞손의 날카로움과 뒷손의 묵직함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죠. 제가 생각하기엔 경기 초반은 할로웨이가 거리를 더 길게 잡고 킥을 주면서 옥타건 활용을 크게 하는 경기를 가지고 올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킥 볼륨을 줄여야 하는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체를 길게 뻗어주면서 들어가는 게 정타를 더 많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할로웨이의 앞손을 끌어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풀카운터는 맥그리거가 아주 잘하는 스킬인데 칩킥, 앞손 컨트롤, 잽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어야 앞손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치면서 집중력을 잃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앞손 컨트롤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럼 테이크다운을 하면 되는 거 아냐? 한다면 이것도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죠. 코너 맥그리거는 서미션 승이 커리어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위에서 파운딩이 좋다 이런 스타일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만약 넘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피니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차전에서 테이크다운 성공을 3번 했는데 롤링 던드에 더블레그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당시 할로웨이는 부상이 있었기도 하고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그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 올리베이라에게 계속 깔려있긴 했지만 맥그리거에게 올리베이라 정도의 컨트롤을 기대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할로웨이가 최근 경기 덕분에 디펜스의 훈련을 정말 많이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피니쉬를 내지 못한다면 어찌됐든 체력 때문에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인도 잘 알기 때문에 무리한 테이크다운 시도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 나온다면 마이클 챈들러와 같이 생존형의 테이크다운이 그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스위치킥의 뒷손, 언더훅을 파고 난 후에 나오는 숄더 스트라이크 정도인 것 같습니다. 훈련 영상이 많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할로웨이가 발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정말 비즈니스이길 바라고 잘 준비를 해서 너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할로웨이는 안정적으로 거리를 가져가면서 어블릭킥을 통해서 거리 조절을 또 옥타곤 활용을 넓게 하면서 3라운드부터 완전히 자신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기 초반에 언더훅을 파서 완력에 밀리더라도 붙어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네요. 그럼 분석 마치겠습니다. 항상 그렇듯 제가 틀렸으면 좋겠고 이번 주 경기 시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